다음 연습을 다 해보셨죠? 그러면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프로젝트 하나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컴포지션을 자, 새로 만들기 하셨어요? 저장 안 함으로 하고 그냥 새 컴포지션 해서 자, 확인 한 번만 눌러놔 봅시다. 컴포지션 하나를 이무의 컴포지션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넥스트 예제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컴포지션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 있는 쉐이프 도구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랬을 때 이 쉐이프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법은 클릭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을 그리는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쉐이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 따라서 그리지 마시고 선택된 거 있으면 지워버리시고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쉐이프를 그리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어떠한 정중앙에서부터 앵커 포인트를 정중앙에서부터 원하는 형태를 그리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레이어에 가보시면 클릭해 보세요. 레이어에 클릭. 거기에 보면 새로 만들기라고 해서 나오죠. 새로 만들기에 보면 모양 레이어라고 나와 있어요. 모양 레이어 찾으셨나요? 네. 자, 얘를 딱딱 클릭을 합니다. 모양 레이어. 그러면 현재 화면에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뭐만 나오냐면 여기에 자, 앵커 포인트만 기준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자, 밑에 보면 레이어는 만들어졌어요. 레이어는. 그러면 이 레이어를 활성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를 활성화 시키게 되면 콘텐츠라고 해서 메뉴가 하나가 보여지게 되면서 이 모양 레이어에 자, 추가라는 메뉴가 보여지게 될 거예요. add, 영어로는 add가 되겠죠. 추가. 이때 자, 이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사각형을 그리겠습니까? 타원을 그리겠습니까? 다각형을 그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배웠던 메뉴들이 나오죠. 이때 뭔가를 여러 개를 여러분이 동시에 그리고 싶을 때는 그룹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얘네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단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예제에서 제가 그룹을 넣고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할 거예요. 일단은 자, 내가 사각형을 그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딱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 정형화되어 있는 어떠한 틀, 기본 틀의 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요? 그런데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얘는 패스 형태로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기본이 만들어질 때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패스 형태로만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는 안에다가 색을 칠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추가 메뉴를 통해서 추가 눌러보세요. 추가를 누르게 되면 7이라는 게 나오고 선이라는 게 나오고 그라디언트 7, 그라디언트 선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단색으로 칠을 하고 싶을 때 7을 누르게 되면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색상 값에 안이 채워진 채로 그려지게 돼요. 됐어요? 이때 이 7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색상 값을 바꿔주시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원하는 색상 값으로 사각형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단색으로 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색을 칠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추가를 눌러주시고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라디언트 7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그라디언트로 채색이 됐죠. 이때 자, 여기 밑에 보면 그라디언트 7이라는 하위 항목이 뜨게 됩니다.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요. 먼저 자, 여기 유형은 선형으로 할 건지 방사형으로 할 건지 선택하라고 나와지게 되고요. 선형인지 방사형인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얘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똑같이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나오면서 얘 색상 값을 이렇게 페인트 통을 선택을 먼저 하시고 원하시는 색상 값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 색상의 변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색상 값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게 뭐다고요? 지금 그라디언트 7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위 항목에 여러분이 사각형 패스를 그려놨고요. 사각형 패스 보여요? 이 콘텐츠 밑에 사각형 패스에 자, 그라디언트 7 영역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7도 있죠. 그럼 이 7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현재? 필요 없죠? 그러면 이때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웁니다. 자, 표현하고 지우는 방법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이번에는 뭘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시냐면 밑에 보면 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의 색상 값을 여러분이 바꿔주시고 이렇게 선의 색상 값을 바꿔주시고 선의 두께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메뉴에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또는 자, 메뉴 중에 선이다 라고 해서 나오게 되죠. 자, 이 선을 클릭을 한 채 클릭을 하면 자, 이와 같이 색상 값을 바꿔주세요. 또는 선의 폭을 어떻게 지정하고자 원합니까? 이런 메시지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선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선의 색깔 바꿔보고 자, 선의 폭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도 지우고 그라디언트도 지우고 사각형 패스도 지웠어요. 그러면 다시 뭐만 남게 돼요? 콘텐츠라고 해서 모양 레이어에 그냥 기준점만 남게 되죠. 별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자, 여기에 보면은 다각형 별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다각형 별에다가 여기까지 따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다각형 별 패스에다가 자, 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눌러요? 추가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7을 눌러주셔서 자, 그라디언트 7에 여기 있는 색상 값을 방사형으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에 색상 값을 그라디언트 색상 값을 여러분이 자, 원하는 형태의 색상 값으로 이와 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다각형 패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보시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변경 또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그라디언트의 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라디언트의 선,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선을 활성화시켜 보시면 또한 색상 값에 변화를 줄 수 있게끔 메시지가 나오죠. 자, 색상 찾으셨나요? 자, 이 색상을 들어가셔서 자, 여기 그라디언트의 색상 값도 한번 이렇게 밝은 톤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좀 틀린 색깔로 대신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때 선의 폭을 조금만 크게 이렇게 놓으시고요. 한 5 정도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별이 그려지죠. 이때 자, 그라디언트 선까지 넣어봤어요. 다시 이 콘텐츠에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기 밑에 보면 비틀기라고 나와 있죠. 비틀기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비틀기를 눌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죠. 이때 자, 이 비틀기의 각도 값을 한번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해보세요. 움직이죠. 자,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볼까요? 자, 이 각도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비틀기 각도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때 처음에는 왼쪽으로
그 다음에 10프레임 정도 이동을 한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20프레임 정도 간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많이, 그 다음에 다시 10프레임 이동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많이. 댄스 하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또 이동해서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조금 이렇게. 그러면 자, 별이 뭐 하고 있어요? 춤을 추죠? 그렇죠. 모양으로만, 쉐이프 모양으로만 이게 되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넣어보도록 하죠. 비틀기를 여러분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콘텐츠 추가 부분에 흔들기 패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기 패스를 넣었더니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찌글찌글 이렇게 되지요? 흔들기 패스를 활성화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그냥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흔들기 패스가 어떻게 되죠? 위글위글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생님 봐봐. 움직이는 거 말고 멈춰 있을 때 봐봐. 이게 흔들기 패스 내용이에요. 자, 이 위글위글에 얘를 조금 세부적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죠. 자, 크기는 자, 한번 크게 이렇게 작게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자, 위글거리는 게 커지죠. 그죠? 세부적인 내용도 이렇게 여러분이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흔들기 초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몇 초당 흔들기를 몇 번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많이 줘봐요. 그러면 엄청 많이 흔들 이렇게 추는 거죠. 음악을 땅땅땅땅땅 이렇게 줘야 되겠죠. 자, 조금 주면은 어떻게 된다? 위글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줬을 때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값을 자꾸 조정을 해보라는 이해를 알겠죠? 상관관계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얘 값의 연결되어져 있는 값들의 상관값을 많이 찾겠다라는 뜻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시간의 위상값은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시간의 위상값 하면 의미가 좀 그러죠. 그러니까 위아래 그렇게 보면 되고, 공간의 위상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의미도 파악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값을 조정하면 이렇게 회전값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자, 임의화라고 써져 있는 것도 값을 조정을 해보시면 임으로 변화하는 값들을 더 많이 또는 적게 뭐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의미만 그렇지 실제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시고 변화되는 값으로 원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위글 춤추는 별이 됐죠? 자, 이렇게 비틀배틀 하다가 자, 위글 이렇게 흔들기 패스라는 기능을 여러분이 한번 넣어봤어요. 가장 간단한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이 한번 해봤고요. 자, 둥근 모퉁이라든지 이 패스 다듬기 이런 것들은 예제를 통해서 또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목과 볼록은 해드렸죠. 오목과 볼록이 뭐였어요? 이렇게 꽃 만들 때 썼었죠? 이렇게 오목 볼록 이렇게 넣어주면 또 다른 느낌으로 바뀌어지죠? 자, 모양 레이어에 있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 쭉 살펴봤는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다 지웠어요. 저는 다 지우고 다시 합니다. 모양 레이어까지 싹 지워버리세요. 아무것도 없네요. 처음부터 다시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했는지 잘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 해서 뭘로 들어갔어요? 모양 레이어. 저기 잘 돼요? 이건 잘 돼요? 응. 모양 레이어 해서 들어왔어요? 자, 이 모양 레이어에서 자, 활성화를 시키면 뭐가 보인다? 콘텐츠가 보이더라. 이 콘텐츠 옆에 뭐가 있다? 추가 버튼을 있다. 자, 순서에 따라서도 여러분 차이가 있으니까 자, 클릭을 하시고요. 먼저 여러분이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사각형을 기본 패스로 만들어 봤어요. 이때 다시 추가를 해서 자, 타원 원형을 만들어 봤어요. 바로 여기에다 원을 그렸죠? 이해됐어요? 원을 하나를 더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자, 추가 버튼에 눌러서 보시면은 패스 병합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패스 병합 찾으셨어요? 자, 패스 병합에 자, 보시면 선이 있고 칠이 있는데 이 칠 중에 보니까 합성 부분이 자, 합성 부분 찾으셨나요? 왜 선과 칠이 같이 나와요? 패스 병합. 다시 자, 콘텐츠에 눌러서 사각형 패스와 타원 패스만 놔두고요. 콘텐츠 부분에서 요 두 개 놔뒀어요? 나머지 지워봐요. 다 지워봐. 다시 해볼게. 자, 콘텐츠에서 추가해 패스 병합. 다 같이 나오네. 자, 그래야 선을 보면서 하니까 선 지우시고 7만 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패스 병합을 눌러주시고 패스 병합에 모드라고 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모드 찾으셨어요? 패스 병합을 활성화시켜 봅니다. 자, 패스 병합을 활성화시켜 봤어요? 모드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드라고 나오죠? 자, 이때 이 모드가 지금 현재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하기. 그러니까 두 개가 더해져서 나오죠? 얘를 갖다가 빼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삼각형을 먼저 그렸죠? 원을 나중에 그렸죠?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원을 빼는 거예요. 이해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번에는 교차로 그러면 바꿔봐요. 그러면 교차하면 이번에는 원만 남죠? 색이. 왜 그럴까요? 교차가 뭐야, 교차가. 여러분. 그래, 이거야. 봐봐. 사각형을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그렸다고 봅시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여기다 원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교차가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자, 빼기는 뭘까, 그럼? 사각형에서 원을 뺀다니까 이 원을 빼봐.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남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빼기야. 더하기는? 요게 더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더하기가 되는 거죠? 따로 그렸다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그려놨어요? 자, 이 사각형에다가 여기다가 해줘야 여러분이 동영상을 봐도 이해가 되겠죠? 다시 해봅시다. 이 사각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원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봤을 때 더하기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모형이. 알겠죠? 근데 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고 다시 원을 이렇게 그렸는데 빼기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만 남게 되는 거죠. 얘를 빼서 없애버리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교차하면 무슨 뜻이에요? 교차, 두 개가 교차하는 영역 하면 여기만 남는 거죠, 여기? 그죠? 근데 우리는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원을 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빼기 하면 얘가 없어지니까 여기가 이게 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가 남는 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더하기는 뭘까요? 두 개를 더한다는 거니까 두 개 더해봤자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학이야, 수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차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렸는데 교차하는 영역이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만 교차가 남는 거죠, 원이. 이해되셨죠? 자, 얘를 빼기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빼기로 바꿔놓고 다시 한 번만 여러분이 아까 적용했던 걸 또 적용을 해봐요. 자, 추가에
비틀기 대신에 흔들기 패스 한 번 더 봐요. 흔들기 패스. 흔들기 패스. 됐어요? 자, 요렇게 놓고 한번 이렇게 모양을 보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죠? 자, 이때 여러분이 또 한번 자, 흔들기 패스 여기 위에 커서를 다시 모양 레이어에다 놓고 추가를 지그재그도 한번 해봐요. 지그재그. 그럼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죠. 또 지그재그. 지그재그까지 포함을 했을 때 값은 여러분이 변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그재그로 변화를 주고자 원했을 때.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흔들기 변형은 트랜스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고 흔들기 패스 했었죠? 흔들기 패스가 뭐였어요? 아까 했나? 방금? 2번 들어갔네. 이렇게 적용이 2번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해봤었지? 아, 트위스트, 비틀기, 트위스트. 자, 여기에 있는 값들을 요렇게 넣어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렇게 됐어요? 또 지그재그를 빼보고. 자, 이거를 뭘 한다? 비틀기의 각도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해서 보통 얘를 요렇게 반대쪽으로 트는 거죠. 또 얘를 갖다가 요렇게 요렇게 반대로. 자, 흔들기 패스에 그 다음에 이 세부적인 점 개수 좀 더 조정을 해보시고 크기도 조정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도형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빼기 더하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도형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더라. 그래서 각종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펴봤어요. 이렇게 기능들에 대해서. 그러면 자, 하나 더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 중에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반복을 눌러봅시다. 반복 배웠죠? 반복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3개가 만들어진다. 이때 자, 반복에 열어서 오프셋이 뭐다라고 했어요? 복사는 개수다. 개수를 몇 개로? 11개로 늘려봐요. 그런 다음에 오프셋 부분은 양쪽으로 어떻게 배열을 시킬까요? 그런 의미다라고 판단하시면 쉽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절값 -5를 넣으면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런 식으로 중앙에 1개. 그러니까 똑같이 양쪽 배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반드시 이렇게 양쪽 배분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샘플로 요거를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자, 여기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반복을 시키고 싶어요. 지금은 좌우로만 반복을 시켰죠? 리피트가.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자,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반복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반복.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추가가 돼요. 이때 자, 이 반복의 복사를 예를 들어서 7개 한번 해볼게요. 7개 하고 자, 오프셋은 -3이다 라고 줘볼게요. 변화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 반복 2에서 하고 있어요. 변화가 있어 없어? 안 보이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반복의 변형이다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자, 위치라고 해서 나와져 있죠? 이 위치 값에 y축 값을 이렇게 늘려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반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반복된 거 보여요? 7개를 만드는 거예요. 총 7개. 그리고 -3을 준다는 얘기는 한가운데로 양쪽 어떻게 된 거다? 똑같이 분배를 시킨 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X축과 Y축의 개념으로 반복시킬 수 있어요. 반복을 2개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X도 넣고 Y도 넣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반복을 넣어줄 수 있겠더라. 이해되셨어요?
반복의 개념, 어제 배웠던 반복의 개념까지 한 번 더 여러분이 해보셨어요. 자,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이 안에 배운 거 위주로 해가지고 자, 이 모양 레이어를 지우시고 새롭게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다양한 것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시겠죠? 해봐요.